저는 소화기과 전문의로서 지금까지 위 내시경 검사를 6만 건, 대장 내시경 검사를 3만 건 이상 진행했습니다. 소화기과의 외래 환자는 대부분 더부룩함, 위액 역류, 가슴이나 목이 답답함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습니다. 제가 지금까지의 임상 경험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런 증상은 대개 식습관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주범은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장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면 식빵 한 장, 밥 한 공기, 우동 한 그릇, 파스타 한 접시 같은 탄수화물 음식은 일반적인 양으로 먹어도 위에는 과식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가을이네요. 안녕하세요. 소곤소곤 책 읽어주는 여자 수책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아침 식사, 무엇으로 아침 식사를 하셨나요?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 책은요. 아침에 빵을 먹지 마라. 후쿠시마 마사스쿠가 지은 아침에 빵을 먹지 마라 인데요. 이 책은 10만 명의 위장을 진찰한 소화기과 의사의 식사법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책이에요. 탄수화물 절식이 암, 비만, 당뇨, 노화를 막는다. 위산 역류, 소화불량, 변비의 원인도 탄수화물. 자, 지금부터 음식의 노예로 만드는 탄수화물에서 벗어나는 방법, 우리 함께 알아보러 가보실래요? 탄수화물 위주로 먹어야 배가 잔뜩 불러서 만족스럽다는 사람은 적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은 위가 꽉 차는 범위를 뛰어넘어 허용량보다 많이 먹게 하기 십상이죠. 그런데도 먹고 돌아서면 묘하게 속이 허해서 다시 탄수화물을 과식하고 마는 경험은 많은 사람에게 있을 듯 합니다. 요컨대 음식을 먹는다기보다 먹게 된다죠. 말 그대로 음식의 노예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음식의 노예가 되면 위장에 큰 부담이 갈 뿐 아니라 각종 생활 습관병의 발병과 악화가 뒤따르죠. 탄수화물 과잉 섭취는 배부름의 대가로 당신의 건강을 빼앗고 수명을 단축합니다. 음식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다면 매일같이 탄수화물을 먹는 사람은 당장 멈춰야 합니다. 그러나 느닷없이 오늘부터 탄수화물을 줄이세요 라는 권고를 듣고 기존의 식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반발하는 환자도 당연히 있어서 어떻게 제안해야 받아들여질지 소화기과 의사로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죠. 고심 끝에 탄수화물의 무한 반복에서 탈출하는 첫걸음으로 제시하게 된 것이 첫머리에 아침에 빵을 먹지 마라 보시겠어요 였지요. 이 제안을 시작하고부터 많은 환자가 탄수화물 탈출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침빵을 끊은 환자에게서 다음과 같은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빵을 끊으니까 속이 더부룩하지 않아요. 신물로 올라오는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설사하는 일이 없어졌어요. 확실히 몸이 가뿐해졌어요. 살이 빠졌어요. 짜증이 줄었어요. 천식 발작이 가라앉았습니다. 편두통이 가셨어요. 이것은 제가 일하는 클리닉의 외래 환자분들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아침빵 끊기의 효과는 그저 위장의 컨디션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동안 알았던 증상의 개선은 물론 생활습관병과 암 예방, 그리고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이죠. 자, 지금부터 탄수화물 탈출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읽어 드릴게요. 역류성 식도염이 식도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지금까지 역류성 식도염은 고기나 지질을 과식하면 콜레키스토키닌이라는 호르몬이 위의 입구인 들문을 이완해서 위산이 역류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설명되어 왔다. 그렇다 보니 내시경 검사에서 역류성 식도염이 진단되면 고기와 기름을 멀리하고 위산을 억제하는 PPI를 복용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법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치료로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PPI 처방이 계속되어 5년이고 10년이고 복용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역류성 식도염을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몇 년씩이나 위산 분비 억제제를 복용하는 치료가 만연한 이 상황은 명백히 부자연스럽다. 애당초 위산을 억제하는 행위는 어디까지나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다. 위산은 음식물을 소화하기 위해 분비되는데 이를 장기간 억제하면 소화 불량이 생길 뿐더러 각종 알레르기 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나 역시 탄수화물을 섭취하던 시기에는 곧잘 신물이 올라와서 PPI를 복용했지만 탄수화물에서 한참 멀어진 현재의 식생활을 시작하고부터는 역류 증상이 싹 사라졌다. 탄수화물은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고 이는 곧 위산이 장시간 분비된다는 뜻이다. 고기는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1시간 미만이라 위산 분비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반면 탄수화물은 4시간 이상 윗속에 머물러서 위산이 내리 분비된다. 그러는 동안 지질과 단백질의 소화가 끝나고 콜레키스토키닌의 작용으로 하부 식도 괄약근이 이완되면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것은 고기와 채소만 먹었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고기와 탄수화물을 함께 먹었을 때 나타나는 폐해이다. 해외에서도 비만 여성에게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을 진행한 결과 10주 뒤에는 역류성 식도염의 약물 치료가 불필요해졌다는 보고가 나왔다. 따라서 안이하게 약물 치료를 하기보다는 식생활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위통과 더부룩함의 40에서 60%는 기능성 소화불량이다. 기능성 소화불량은 독립된 병명이 아니라 위궤양, 위암 등의 기질적인 질환은 없으나 더부룩함, 명치 통증과 같은 증상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병태를 총칭하는 용어다. 더부룩함과 위통 외에도 가슴 압박감, 목이 갑갑한 느낌 등 다양한 증상을 포괄한다. 이는 남성보다 여성, 고령자보다 젊은이에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으로 비만의 원인이 되는 식습관 및 생활습관, 사회적 스트레스와 관련이 깊다고 알려져 있다. 기능성 소화불량의 원인으로는 흔히 고기, 기름, 과식, 커피, 술, 그리고 스트레스가 꼽힌다. 내가 보기에는 탄수화물 과식이 주범이지만 말이다. 나의 클리닉에서 기능성 소화불량이 의심될 때는 탄수화물 제한과 식사 횟수 줄이기를 처방한다. 그리고 위의 활동을 개선하는 아코티아미드 또는 한약의 일종인 육군자탕으로 증상을 개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탄수화물을 줄이는 식사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역류성 식도염과 마찬가지로 잘 나아지지 않을 때가 많다. 나는 역류성 식도염 치료도 위산 분비를 억제하기보다는 위를 움직여 위산을 내려보내는데 중점을 둔다. 위장이 약한 사람일수록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다. 나도 위장은 약한데 식욕이 왕성한 편이다. 그렇다 보니 무엇을 먹든 더부룩함, 설사, 변비가 없는 사람을 보면 부럽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위장이 튼튼하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든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식생활을 돌아볼 기회가 적어서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의 질병이 생긴 뒤에야 식생활 문제를 알아차리기 때문이다. 위장이 약한 사람들은 식사의 재료며 횟수, 시간에 신경을 쓰기 마련이다. 그러느라 위장에 좋은 식생활을 실천하여 결과적으로 다른 질병을 피할 수 있다. 질병의 회피는 물론 노화 방지와 암 예방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밀가루를 끊으면 만병이 치유된다. 주기적인 밀가루 섭취가 소화기관에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당질과 인슐린이 과다해진 혈액은 전신을 돌며 인체 각 부위에 악영향을 미쳐 다양한 질병을 가져온다. 내가 외래 진료를 볼 때도 빵을 끊었더니 천식 발작이 사라졌다. 아토피인데 피부가 가렵지 않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나도 밀에 의존해서 생활하던 시기에는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었으나 밀을 끊고부터는 사라졌다.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이다. 원래 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밀을 피하겠지만 다른 알레르기 질환으로 고민하는 사람도 시험 삼아 2주일간 밀을 멀리해 보기를 추천한다. 아침은 안 먹는 편이 낫다? 아침 식사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서 아침을 먹는 게 좋다거나 나쁘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그것은 각자의 생활 리듬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령 밤늦게 식사하는 사람이라면 소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아침을 먹지 않는 편이 낫겠으나 저녁 8시 전에 저녁 식사를 끝마치는 사람이라면 아침이 필요하다. 다만 소화기과 의사로서 원칙적으로 조언한다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배가 고프지 않은 상황에서는 식사를 건너뛰는 편이 낫다라고 말할 수 있다. 아침을 먹을 때는 위장에 가는 부담을 고려해서 탄수화물 이외의 음식을 먹도록 하고 탄수화물을 섭취할 바에는 굶기를 권장한다. 만약 아침을 챙긴다면 다음과 같은 음식이 위장에 좋다. 첫째, 먹어도 부담이 적은 음식. 달걀 요리, 햄, 가열 금지, 채소, 플레인 요구르트, 견과 치즈. 둘, 피해야 할 음식. 빵, 파스타, 우동, 시리얼, 샌드위치, 팬케이크, 쿠키, 스콘. 셋, 소량이라면 부담이 적은 음식. 현미, 주먹밥, 오트밀, 과일. 지금까지 소화기과 의사 후쿠시마 마사스구의 아침에 빵을 먹지 마라에서 일부를 함께 읽어봤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는 동안에 그래 맞아 바로 이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혼잣말을 하면서 좀 읽었어요. 오늘 마무리는요. 호르몬과 맛있는 것들의 비밀 그 책의 저자 안병수님의 추천글로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프랑스의 잠언에 이런 구절이 있다. 먹는 것은 본능이지만 제대로 먹는 것은 기술이다. 식생활도 기술처럼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뜻이다. 현대인의 식생활은 대부분 잘못됐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아침에 빵을 먹는 습관이다. 그런 식습관이 오늘날 탄수화물 중독을 불러왔다. 식사를 하고 나서 더부룩하다면 아침에 빵 먹는 습관부터 고쳐보기를 권한다. 이 책 아침에 빵을 먹지 마라는
저자의 경험과 풍부한 임상 경륜이 그대로 녹아있는 식생활 지침서다. 많은 분들이 읽고 실천하여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